사람들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기준이 다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사람은 이제 정직한 사람인데요. 정직한 사람을 또 다른 기준으로 보자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악마성이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전혀 엉뚱하다. 그랬을 때 이제 나쁜 사람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냥 나쁜 걸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저 사람은 악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일체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매사에 거짓말을 하고 늘 남을 괴롭히고 덩쳐먹고 이렇게 하고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세상 탓을 한다든지 남 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의 기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줘요. 그런데 그러면은 악마의 기준은 뭘까? 악마의 기준은 그야말로 이제 딱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부선하고 강용석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악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은 강용석은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뭔가요? 주권자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언행일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그 주권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몽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할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그 주변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가 다치든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의 악마성은 내가 볼 때 직업은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그야말로 악명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오리발은 완전 그냥 내미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이제 없고 완전히 이제 철면피 중에서도 이제 철면피 갑이에요. 그러니까 강용석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을 쭉 봐왔을 때 늘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은 정말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창피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 2년을 받은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문서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여자와 불륜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파워 블로그라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아주 그냥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멋지다, 이런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관종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관심 종자 관심을 먹고 사는, 관심을 못 받으면은 굉장히 절망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인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부녀가 유부남을 사귀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사귀는 남자가 국회의원이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자랑시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꾹꾹 참았겠죠. 근데 이제 강용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꼭꼭 숨기고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미나라는 여자는 일단은 그냥 허영심 가득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몇 년 전에 이제 강용석이 들킨 이게 불륜 얘기 때문에 이번에 징역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그 미럴 여행을 떠난 겁니다. 미럴 여행을 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 호텔에서 수영하고 있는 자기 아주 그냥 화려한 생활을 이제 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발만 찍은 거예요. 발을 찍었는데 멀리 한 남자가 흐릿하게 잡힌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확 그 땡겨 보니까 강용석이라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땡기니까 왜 배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머리 이렇게 질척질척 해가지고 좀 되게 이제 못생긴 얼굴이 이제 드러났는데 네티즌들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은 그때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그때 한참 이제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땅콩 사건 하고 막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막 이 남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막 그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럼 아니라 하면 사진에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이제 잡아뗀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또 얼마 있다가 이 미나라는 여자가 또 이제 이 여자는 워낙에 이제 자기 그 과시가 심각할 정도로 그 자기의 그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데 대한 아주 그냥 병적인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강용석이 일본에서 카드를 줬는가 봐요. 둘이서 또 여행을 갔는지 뭐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로 이제 아주 비싼 일식을 먹었다. 그걸 또 자랑하느라고 이제 블로그에 또 올린 거예요. 그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카드가 이렇게 금액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강용석 카드라는 게 이제 또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래저래 하니까 딱 이제 강용석임이 밝혀졌어요. 그 와중에 절대로 아니라고 우겼지만 이 미나라는 여자의 남편이 강용석 때문에 완전히 우리 집은 이제 박살이 났다.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그 문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복잡하잖아요. 그 와중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그때는 두 사람이 한 팀이었던 거죠. 강용석하고 이 손미나라는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강용석이 문서를 위조하도록 이 손미나라는 여자를 변호사니까 또 이 여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는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결국은 강용석의 거짓말이 다 이제 판명이 되고 문서도 위조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면서 이번에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사법 적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훨씬 강용석 이런 나쁜 인간한테 더 후한 판결을 내리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 판결이 내리고 이 강용석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보면은 판사 업계에 이 문제거리가 더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겠죠. 어쨌든 이 사법 적폐가 정말 심각한데요. 강용석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리발 싹 내밀고 이제 남의 가정을 하나를 파괴를 하고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불륜을 내가 불륜이요 하면서 막 그 떠들고 다니는 김부선한테 내가 이 일을 해주겠다 처리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은 내가 볼 때 처음에는 강용석을 거절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도 불륜 때문에 지금 2년 징역 살게 생겼는데 또 자기도 지금 불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입장에서 좀 창피스러운 건 알았는지 어쨌든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그래요. 이정열이나 아니면 전원책이나 이제 그 김부선이 내가 불륜했다 틀림없다 할 때 김부선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호해주겠다고 큰소리 꽝꽝꽝 쳤어요. 그래 놓고는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이 계속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오고 증거는 1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증거 1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 악마 두 사람이 지금 만나가지고 더 큰 이제 악마의 힘을 과시하겠다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제 그 일베하고 또 이제 자한당에 있는 이 악마 집단들 있잖아요. 그러고 그 삼성 족벌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적폐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더
그 대표 악마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오늘 아니고 어젠가요. 그 이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는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이제 완전히 무슨 뭐 배우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는 머리를 갖다가 싹 쓰다듬으면서 선글라스를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냥 보통 정신이 아니고 약간 이제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이용하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용석도 지금 죄를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스캔들이 강용석도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것을 좀 덮고 더 큰 이제 김부선의 스캔들이 올라타겠다 이런 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더 과감인 것은 뭐냐면은 김부선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앞에 누군가 이제 한 명 와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러냐고 김부선한테 이제 따끔한 말을 하니까 김부선이 한다는 말이 과간인 게 조용히 하라.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이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면은 자기가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그러니까 악으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보여요.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불륜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게 창피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남의 가정을 깨고 내가 불륜을 했으니 나를 알아달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알아달라, 나의 불륜을 알아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아주 정치적인 것처럼 이제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강용석하고 짰겠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다는 말이 박원순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박원순의 참여연대에 강용석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강용석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다. 이런 궤변도 그런 궤변이 어딨나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도 이제 똥물 뒤집어 쓸까 봐서 나서지 않는 와중에 그 강용석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자기가 손을 잡은 건데 그렇게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과간인 것은 이제 박원순뿐만 아니고 박주민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박주민이 박원순이 능력이 있으니까 박원순이 아니라 강용석이 능력이 있으니까 강용석하고 손잡고 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박주민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부패하고 또 이제 보잘것없고 이런 데다가 정치하는 우리나라의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박주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이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포장을 하면서 어떤 과대 망상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러니까는 나를 아끼는 팬들 여러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자를 갖다가 한 명 세워놓고는 지금 현재 이제 적폐 세력계 아주 그냥 적폐 세력 쪽에서 그러니까 적폐 쪽에서 악의 한 축을 이제 세워놓고는 철저하게 이용을 해먹고 있는 중이고 언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 김부선 일은. 그리고 이제 김부선 같은 사람들이 보면 하는 이제 행동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이 악마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의 로비스트 있잖아요. 무기 로비스트 했던 린다 김도 이게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린다 김이 나이가 40대 때 60대 되는 그 장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사랑한다는 편지를 여러 군데 한 남자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 남자한테 보내잖아요. 무기에 사인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린다 김 한 여자한테 사랑받는 줄 알고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물론 다 착각이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일정 부분 성공을 한 거예요. 남자들 다 훅훅 보냈죠. 그리고 막 편지 내용도 막 글이 올라오고 또 이 여자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또 자서전까지 냈었던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또 어땠냐면은 신정아처럼 자기가 이제 지성과 미모 이런 걸 다 갖춘 여자로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장관 몇 명을 한꺼번에 훅 보낸 아주 그냥 막 대단한 여자다, 뭐 양귀비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김부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잡혔죠.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갖다가는 빌려놓고는 오히려 이제 갚지도 않고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오히려 이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너것들이 뭔데 나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하면서 아니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과대망상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장관 몇 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사랑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김부선은 어떠냐면은 지금 뭐 박주민한테도 박주민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별로 무료 변론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느냐 하고 주진우하고도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재명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용석도 옛날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냐, 그러고 박원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나의 변호를 맡아준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여자야, 이제 이렇게 망상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마의 표준인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적폐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베들끼리 막 그냥 민주당에 있는 괜찮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퍼부어 가면서 지금 완전히 정치권을 갖다가 더욱더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병적으로 완전히 그냥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역겨운 사람들, 그야말로 역겹잖아요. 김부선이나 강용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자기가 저질렀던 더 많은 잘못된 더 많은 죄 있잖아요. 그런 죄. 그러니까는 끝도 없잖아요. 김부선이 지은 죄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한 마약 사범이 어딨나요?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어떤 그런 과대망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걸 보면은 참으로 이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패하고 이런 악마적인 근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더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폐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더 써먹을 때가 있다 보니까 언론하고 더 손을 잡고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이 사람들이 감옥을 가든 아니면 저 지옥을 가든 어디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갈까요? 아, 진짜. 어쨌든 현명한 사람들이, 예, 현명한 사람들이, 뭐 더욱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 혼탁한 데서 깨끗한 쪽으로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뭐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항상 좋은 뉴스가 들려오잖아요. 뉴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는 제일 기분 좋은 뉴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에 관련된 뉴스예요. 언제나 부패가 청소되고 있고, 예, 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냥 뭔가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경기도 뉴스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채, 불법 사채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를 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나 제도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사채들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사람들이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 대출할 수 있도록 이제 경기도 자체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 방호원 이런 분들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저 방호 그런 일들도 그 안에서 중요한 어떤 한 분야를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에 일을 하고 나서 쉴터가 지하 아니면은 옥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쉼터를 이제 마련을 지상에다 해주는 거예요. 창문이 뚫려 있고 잠깐 쉴 동안 커피도 한잔 하면서 또 같은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너무너무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뉴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그 언론들 그러니까 뭐 지금 조중동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신문사들마다 사실 내가 볼 때 진실한 신문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소수인 것 같아요. 100으로 봤을 때 80%는 완전 적폐하고 붙어 있어요. 20%만 간간히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경제라는 이런 신문사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경제는 알고 보니까 정경련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경련을 만든 사람은 또 이건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한국 경제도 삼성 쪽인 거예요. 삼성 족벌 체제를 위한 그런 적폐의 신문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이제 그 폭로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상호 기자님하고 세 분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세 분 다. 그리고 이제 뉴스 브리핑, 그러니까 TV 뉴스가 요즘에 이제 내가 볼 때 80%는 완전히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80%가 가짜 아니면 적폐라는 겁니다. 20%가 근근히 진실을 파헤치고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하나씩 겨우겨우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님께서 옛날에 그래도 20년간 MBC에서 몸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전공학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뉴스 기자 거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끌고 나가는데 완전히 청량제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역시 공기를 클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나라에 인구가 제일 많고 또 많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지방에도 그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많이 가속화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픈되었으면 좋겠다. 해남처럼, 예, 해남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클린한 그런 곳들이, 그런 뉴스 방송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화이팅! 바이!